저는 33살에 완전히 망해버린 모텔, 그러니까 경매에 나오고 그 경매에서도 수차례 유찰이 돼서 주인을 찾지 못했던 그런 모텔을 사서 월 최대 8천만 원의 매출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실 없이 숙박으로만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무슨 깡으로 전 재산을 때려 넣어서 모텔 사업을 할 수 있었을까? 무슨 깡으로 수도권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고 담양이라는 시골에 위치한 모텔을 살 수 있었을까? 시골 호텔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5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전, 제가 20대 후반이었던 시절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가진 돈은 제 통장에 있던 50만 원, 그리고 한도가 120만 원이었던 카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없는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거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창업 공모전 같은 거에 나가는 거였어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억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신청을 해서 수상이라도 하면 그 상금을 받아서 생계 유지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었고, 또 내 사업 아이템이 잘 될 아이템이야 라는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희망이 부풀어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사업 아이템이 성공할 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실상은 사업 자체는 한 발자국도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20대 후반의 그 나이에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잘 모르니까 하는 거라고는 아이디어 회의만 주구장창 하고 또 창업 공모전 같은 데 서류 내고 이게 하는 일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창업 선배 한 분이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광고 대행 일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하셔서 저는 뭐라도 했어야 됐으니까 그 일을 하게 됐어요. 그 선배가 광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알려주시기도 하고 아는 거래처도 소개를 해주시면서 광고 영업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선배가 알려준 방식과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통해서 제가 대행일을 뛰었고, 그리고 거기서 번 돈의 일부를 선배에게 나눠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 선배 덕분에 제가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주 약간의 전문성이라는 게 생겼다고 생각해요. 광고 대행 일을 했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전문성이 아주 조금 생겨난 거죠. 이렇게 광고 대행 일로 그나마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수준은 되니까 다시 사업다운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광고 대행업도 잘하면 그게 사업처럼 되지만 그 당시에 저는 광고 대행업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행업이지 이게 무슨 사업이야. 사업은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걸 만드는 게 사업이지 라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게 됐던 거죠. 때마침 정보지원 사업에서 1억이라는 큰 지원금을 받게 됐고, 이제 당장 한 달 일해서 한 달 벌어먹고 사는 그런 대행업을 안 해도 되는 조건이 충족이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바로 플랫폼 사업이었어요. 당시에는 플랫폼 사업의 태동기라서 엄청나게 많은 플랫폼 사업들이 나왔습니다. 배달의 민족, 지금 숙박업 사장님들이 많이 욕하는 야놀자, 이런 플랫폼들이 이 당시에 막 나와서 성장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저도 당시에 트렌드는 플랫폼 사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남들은 관심 없는 플랫폼 사업이 뭘까 하면서 쭉 보다가 사진 촬영업에 플랫폼이 없구나, 이걸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사진 촬영 플랫폼은 사진 작가와 고객이 오게 만들어서 이쪽에서 뭔가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죠. 대표적으로 사진을 찍고 싶은 고객이 누가 있냐면은 결혼식을 할 때 웨딩 사진 찍잖아요. 그때 사진 작가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이 결혼을 한 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나면, 예를 들어서 파리로 신혼여행을 갔다 라고 하면 파리 에펠탑 앞에서 예쁘게 사진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삼각대에 놓고 찍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더 예쁘게 찍으려면 사진 작가가 딱 예쁜 구도에서 찍어줘야지 진짜 예쁘게 나와요. 그런 상품을 신혼여행 스냅이라고 하는데, 이런 고객들과 저희가 사진 작가분들을 연결을 시켜줬던 거죠. 파리, 바르셀로나, 칸쿤, 하와이, 코타키나발루, 세부 등등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곳들은 다 저희가 사진 작가를 섭외해놔서 우리 고객들이 어디로 신혼여행을 가던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세팅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작가가 없으면 현지인 작가, 스페인 현지인 작가를 섭외해가지고 저희가 사진 촬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꿀 빠는 사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 사진 작가도 우리가 영업을 해야 되고, 이 고객도 우리가 홍보를 해서 이 사이트로 데리고 와야 되니까, 양쪽을 다 홍보를 해야 되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광고 대행업을 할 때 저희가 많이 했던 게 뭐냐? 영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진 작가를 영업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았어요. 매번 전화해가지고 입점하실래요? 입점하실래요? 이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전화를 하고 거절당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이미 이 광고 대행업에서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고객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파리 스냅, 파리 사진 촬영, 뭐 결혼식 사진 촬영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우리 사이트가 먼저 보이도록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 광고 작업, 그런 홍보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역시도 우리가 광고 대행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지식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사이트를 직접 네이버에서 홍보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선택한 이 사업이 사실은 이전에 했던 사업의 경험을 기반으로 우리가 하기에 유리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몰이잖아요. 온라인 쇼핑몰 같은 몰, 뭔가를 팔고 있는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세 번째 사업에 대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쇼핑몰 사업에 대한 제안인데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어서 이걸 페이스북에서 홍보하고 쇼핑몰에서 결제가 일어나서 판매를 해보자 라는 동업 제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플랫폼을 만들고 홍보를 열심히 해서 판매했던 그런 경험들을 필요로 한 누군가가 저희에게 동업을 제안했던 거죠. 그때 만들었던 제품이 여성들의 머리를 빨리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이게 꽤 재미있는 아이디어 상품이어가지고 뭐 게리뷰티 같은 당시의 뷰티 프로그램에도 소개가 되고 뭐 교보문고나 10x10, 1300K 같은 그런 오프라인 온라인 몰에서 우리 샵에 입점해서 팔아주세요 라는 제안도 많이 받게 됐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 입점해서 판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쇼핑몰을 운영할 때도 놀랍게도 저희가 이전에 경험했던 저희가 갖고 있던 능력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쇼핑몰을 하게 되면은 뭐가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사진 촬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진 촬영 플랫폼을 운영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사진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델분을 섭외해서 예쁘게 사진 촬영을 해서 그렇게 페이스북 광고를 돌려왔던 거죠. 그렇게 해서 5만 개가 아주 잘 수월하게 판매가 됐습니다. 이전에 사진 촬영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CS 이슈들을 저희가 다 소화해 왔을 거잖아요. 쇼핑몰을 운영할 때도 5만 개를 팔고 있으면서도 CS에 문제가 전혀 없었던 이유는 다 저희가 기존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무난하게 다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쇼핑몰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능력을 하나 또 얻게 된 거죠. 페이스북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능력. 페이스북으로도 이게 판매가 되는구나, 가능하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자, 이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명절에 고향으로 내려가서 친척과 가족들을 만나게 됐어요. 친척과 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모텔을 이번에 5천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 하겠다라는 계획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지랖에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하실 거냐라고 이제 물어봤고 5천만 원 가지고 도배 장판을 깨끗하게 바꾸고 간판을 화려하게 바꾸면은 손님들이 많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케팅을 많이 해왔던 사람 입장에서 도배 장판 바꿔봐야 사진으로 찍었을 때 똑같으니까 전혀 아무런 티가 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오지랖에 그 5천만 원을 절 주시면은 제가 인테리어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전 객실을 다 하진 못했어요. 돈이 부족하니까 객실의 절반 정도만 디자인 객실이라고 해서 좀 아기자기하게 꾸몄습니다. 사진을 찍었을 때 확연하게 티가 날 정도로만 아기자기하게 꾸몄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약간 마치 에어비앤비 꾸미듯이 그렇게 꾸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진을 제가 찍고 그렇게 해서 마케팅을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매출이 2배가 뛰었어요. 2천 초반이었던 매출이 4천 후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 모텔이 웃돈을 주고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억의 차익을 손에 얻게 되신 거죠. 이걸 도와줬던 제 입장에서 보면은 와 이거 꿀인데? 이거 너무 쉬운데? 싶은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능력으로 도와드렸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몇 억의 차익을 보고 이 건물이 팔리는 걸 보니까 와 이거다 싶은 거죠. 이거 쉽게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나의 경험으로 이 모텔 사업은 쉬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에어비앤비도 운영을 하면서 경험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장갑
5만 개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거 다 싸들고 광주로 내려와서 쇼핑몰도 운영하면서 모텔을 사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제가 이것에 대한 강점, 뭐 마케팅 능력, 사진 촬영 능력, 온라인 판매 능력 뭐 이런 것들은 검증된 게 맞지만 모텔을 운영해봤던 경험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었어요. 그 와중에 야놀자 여기어때가 옆에다가 공격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저희가 장사가 안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야놀자 여기어때를 피해서 내 마케팅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이런 곳을 찾았던 거죠. 그게 바로 망한 시골의 모텔 담양이었어요. 담양은 이제 작은 시골의 관광지인데 여기에 모텔이 몇 개가 안 된다라는 사실을 자료조사를 통해 알게 됐어요. 이 자료조사도 역시 마케팅 능력에서 나온 자료조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관광객 수 대비 모텔의 수가 현저하게 적은 곳을 찾기 시작했고 그곳이 담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거죠. 담양에는 5개 정도의 모텔이 있었는데 야놀자 여기어때 광고도 심지어 기본 광고만 다들 하고 계셨어요. 왜냐면 5개밖에 안 되니까 이게 첫 번째에 보이든 세 번째에 보이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광고를 비싸게 안 하고 그냥 기본 광고만 그렇게 하고 계신 상황이었죠. 당연히 네이버 광고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제가 거기에 진출한다는 거는 그냥 완전히 담양에 대한 광고를 점유한다 라는 뜻이었고, 그렇게 해서 제가 담양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의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매에 뭐 얼마 유찰이 됐건 그 전에 장사가 얼마 안 돼서 망했건 뭐 이런 게 저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골목길 안쪽에 있기 때문에 앞에 건물들 때문에 이 길을 지나가면은 안 보여요. 그런 점도 저한테는 별로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나는 온라인으로 다 홍보를 해서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게 만들 거고 그렇게 해서 찾아오게 만들 거니까 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라고 확신을 가졌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 재산 플러스 지인과 가족의 돈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33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이 확신 수준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 모든 돈들을 다 끌어와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광고 대행업을 하다 보니까 영업과 마케팅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사진 촬영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사진 촬영 플랫폼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뭔가를 판매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던 거고, 사진 촬영에 대한 중요성과 그런 기술들을 조금이라도 익힐 수 있게 됐던 거죠. 그걸 바탕으로 쇼핑몰이라는 거를 하게 됐어요. 쇼핑몰에서 하다 보니까 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게 됐고 SNS에서도 마케팅을 하게 됐던 거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모텔을 도와주게 되니까 모텔이라는 객실 상품을 판매하는 게 저한테는 쉬웠던 거예요. 모텔을 운영하면서 실패를 맛보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전에 했던 모든 경험들과 실패 경험까지도 다 긍정적으로 바꾸면서 담양 언노운 호텔과 광주 서영적인 호텔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담양 언노운 호텔은 5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지난해에 이제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많은 숙박업 사장님들이 저의 특이한 생각, 관점 이런 것들을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에는 사실 이런 배경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관점과 시각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숙박업 창업을 하실 때는 본인이 하셨던 경험을 어떻게 하면 숙박업에 극대화해서 나의 장점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쨌든 이전에 했던 그 가락이라고 하는 경험들이 있으니까 지금의 숙박업을 그래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영업을 했던 경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경험,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했던 경험, 사진 촬영을 했던 경험, 모델을 써봤던 경험,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던 경험, 네이버 마케팅을 했던 경험, 페이스북 마케팅을 했던 경험, 뭐 이런 모든 경험들이 다 아우러져서 숙박업에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유리하겠다라고 나오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존에 하셨던 경험과 능력들을 100번 활용해서 한번 숙박업에 접근해 보시면은 좀 더 새로운 형태의 강점을 가진 숙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부류라고 생각을 해요. 한 부류는 상품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장인과, 메이커라고 하는데, 장인과가 있고 상품 만드는 것보다 판매하는 거, 세일즈를 더 좋아하는 마케터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유튜브에서 막 셀프 인테리어로 뚝딱뚝딱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침소는 장인과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 이걸 판매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잘하고 싶어서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는 사람인 거죠. 장인과 분들은 뭐 하나하나 섬세하게 만들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저는 기준이 완전 달라요. 상품을 만들 때 내 만족보다는 이게 팔릴 만한 상품인가, 마케팅을 하기에 유리한 상품인가, 뭐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케팅과가 갖고 있는 약점도 있지만 이 장인과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마케팅을 못한다는 거예요. 숙소를 예쁘게 만들고 관리하고 하시는 거는 잘하세요. 근데 마케팅을 하나도 신경 안 쓰세요. 이게 너무너무너무 잘 만들어져 가지고 마케팅까지도 자연스럽게 되면은 아주 좋은데,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마케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숙소는 예쁘게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마케팅을 해도 너무 안 하신다 할 정도로 안 하는 숙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보면은 마케팅 하는 입장에서 나라면 저거 잘 팔 수 있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숙소가 현재 그런 상태라면, 만들긴 잘 만들어졌는데 마케팅을 너무 못하겠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아마 다음에 올라올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